이상한 알베르게 2 28번째 날 포세바돈에서 몰리나 세카까지 113페이지 1. 철의 십자가. 높은 고도의 폰세바돈에서 맞는 가을 아침은 날씨가 꽤 쌀쌀했다. 나는 옷을 다소 두껍게 챙겨 입고 알베르게를 나섰다. 오늘 목적지는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몰리나 세카였다. 길을 걷기 시작하자 안개 사이로 먼저 출발한 몇몇 순례자들이 보였다. 그 가운데 낯익은 밤갈색 머리의 뒷모습이 눈에 띄었다. 카를로스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카를로스, 부엔 까미노. 수연이군요. 오랜만이에요. 부엔 까미노. 혹시 에릭은 어디 있나요? 갑작스러운 에릭을 찾는 나를 보며 카를로스가 당황한 듯 되물었다. 네? 에릭이요? 나는 답변 봉투를 꺼내 보이며 카를로스에게 물었다. 아, 미안해요, 카를로스. 이걸 에릭에게 건네야 하는데 혹시 에릭을 보셨나요? 며칠 전 만시아에서 에릭을 만났어요. 그는 레온까지만 걷고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만시아에서 레온까지는 하루면 갈 수 있으니 지금쯤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왜 중간에 돌아간 거죠?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리했는지 안색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나는 질문 알베르게에서 에릭과 헤어졌을 때가 생각났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답변지를 전해주던 모니카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 한쪽이 아려왔다. 카를로스, 혹시 에릭이 페이스북 계정을 아시나요? 아니면 다른 연락처라도. 아니요. 저도 모른답니다. 에릭이 연락처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어쩔 수 없군요. 고맙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페이스북을 통해 에릭과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카를로스에게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의사인 카를로스도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답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고 말하고 카를로스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모니카에게 에릭이 며칠 전 영국으로 돌아가서 답변지를 더는 전달해 줄 수가 없게 되었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나섰다. 철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를 헤치며 조금 걷다 보니 앞서가던 순례자가 보였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그는 키가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이었는데 자신을 알폰소라고 소개하며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했다. 나는 알폰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 무더기 위에 서 있는 나무 기둥 앞에 도착했다. 철의 십자가였다. 철의 십자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가장 높은 고도인 1500m에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원하거나 자신의 죄를 참회한 후 새로운 마음으로 걷기 시작한다고 했다. 철의 십자가 아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메시지를 적어 가져다 놓은 돌멩이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나무 기둥에는 비닐에 넣은 편지, 사진 등이 잔뜩 매달려 있었다. 이곳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십자가 기둥 아래에 가리비를 내려놓거나
돌멩이에 메시지를 적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노 부부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이곳은 또 다른 언덕의 용서의 언덕 같았다. 나는 철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알폰소가 가방 속에서 작은 돌을 꺼내 돌 무더기 위에 올려놓고는 마치 어떤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 눈을 감고 묵상했다. 잠시 후 알폰소가 눈을 뜨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 그거 알아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고향의 돌이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놓고 가지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나 편지, 그리고 물건들처럼 말이에요. 아마 그동안 짓눌려왔던 삶의 무게나 그리움 등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알폰소는 무엇을 내려놓았어요? 내 질문에 알폰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 알폰소는 말끝을 흐리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자친구와 나누었던 추억과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다. 그때 툭 하며 무언가 묵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한 중년 남자가 커다란 돌을 배낭에서 꺼내 십자가 기둥 앞에 놓는 소리였다. 얼마나 삶이 무거웠으면 저런 큰 돌을 여기까지 짊어지고 왔을까. 만약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변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저 사람처럼 내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여기에 내려놓고 싶었을 것이다. 새삼 답변을 통해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알폰소는 여전히 아련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나는 알폰소를 뒤로하고 돌 무더기를 내려왔다. 조금 전 눈물을 훔쳤던 노 부부가 배낭에 묻은 흙먼지를 털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보았더라? 아, 기억났다. 용서의 언덕에서 부모님을 떠오르게 했던 그 노 부부구나. 그때 노 부인은 나에게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왔나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노 부인에게 나도 반갑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맞구나. 반가워요. 우리도 한국에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아, 노 부인은 살짝 머뭇거리더니 배낭에서 작은 액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액자 안에는 한 청년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우리 아들이에요. 노 부인의 아들은 사진 속에서 강아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5년 전에 병으로 죽었는데 이제야 여기 와서 내려놓게 되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드님이 무슨 병으로? 후천적 발달장애였어요. 태어날 땐 정상이었는데 자라면서 몸에 이상이 왔죠. 병원에 갔더니 글쎄 노부인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친 듯 떨려오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그녀 대신 말을 이었다. 아들의 상태를 처음엔 받아들이기 무척 힘들었죠. 집안엔 그런 병력도 없었고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도 했고요. 자식을 먼저 보낸 노 부부의 사연을 듣자 용서의 언덕과 라 비르헬 델 까미노에서 만났던 조슈아가 생각났다. 서로 다른 경우였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노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예상 수명보다는 오래 살았어요. 병원에서는 길어야 29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와 2해 더 함께 있었어요. 우리와 2해 더 함께 했어요. 우리 아이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참 밝은 아이였거든요. 노부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5년이 흘렀지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고통이 오롯이 남아있었다. 왜 이들은 자식을 먼저 떠내보내야 했을까? 왜 자식은 죽어서도 부모에게 고통을 남기는 것일까? 지난번 답변에서는 잘못이 있어야 아픔을 겪는다고 했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나는 쓸쓸하게 손을 흔들며 떠나가는 그들을 배웅했다.